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감상하시나요? 혹시 극장보다 집을 선호하는 VOD 영화 감상 중이신가요? 우리는 지금 최신 영화를 VOD로 감상하는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보고 싶은 영화를 내 맘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화 보는 재미를 더하고자 저희가 뭉쳤습니다. 이른바 시네 한수. 아, 이름 잘 졌어요? 저희의 앙레뷰 반갑지 않으신가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걸? 영화 선택의 남다른 기준.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영화의 모든 것. 무비 토크쇼 신의 한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시간입니다. 제가 잠시 쉬는 사이에 또 어떻게 또 꿰찼더만. 그래서 불렀잖아요. 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아, 반갑죠. 예, 네. 항상 자주 뵙는 분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프로그램에서 만난다는 것도 다른 의미니까요. 그래서 제가 배 작가님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영화 한 편을 준비했거든요. 네. 디즈니 하면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세계 최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해양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었어요. 더 파이니스트 아워스라고요. 네. 이 작은 소형 보트를 타고 악천후를 뚫고 이 유조선에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보면서 진짜 진짜 너무 이렇게 막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살떨리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일면서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게 아니라 소형 보트의 한계를 극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1952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채텀의 해양경비대원 버니는 여자친구 미리엄과 한창 깨가 쏟아집니다. Don't slow down, Cap. You might not have a position to hold. 그러던 어느 날 파도가 몰아치고 대형 유조선 두 척이 난파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Webber, take Guthrie and Livesey down the fish pier. Yes, sir. 두동강이 난 펜들턴호에 선원들을 구조하라는 명령을 받은 버니가 소형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Maybe we should just go back! You heard bangs on the radio. We got no compass. We have no way to communicate. Want to turn back around? No.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목숨을 건 해상 구조 작전. 영화 The Finest Hours입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잖아요. 네. 1952년 2월 18일 미국 북동부의 뉴 잉글랜드. 뭐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익숙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지명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영문과 출신이시니까. 그렇죠. 네. 해안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미국 해안 경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구조 작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거든요. 그 일단 구조를 하러 나간 사람이 탈락 4명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을 구했죠? 한 영화상에서는 32명?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70명. 71명.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훈장을 나라에서 주는 거죠. 어허. 근데 이 버니 웨버라는 주인공이 네. 훈장을 나한테 줄 거면 나는 안 받는다. 그렇지. 우리 4명이 다 받아야 된다. 당연하지. 배 작가님하고 완전 달라요. 저는 뭐 어디서든 제의가 들어오면 허나망 씨와는 무관하게 다 합니다. 이게 소설로도 출판이 됐는데 그들은 살아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근데 됐고요. 사실은 이게 국내에는 2016년 4월에 출간이 됐거든요. 이 케이블 TV VOD에서 감상하시고 이 책도 좀 보시면 훨씬 더 좀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가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제작사라고 할 디즈니표 실화의 바탕을 둔 해양 재난 블록버스터다. 이게 제일 화제거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특수 효과가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파도라든지 몰아치는 바람 같은 경우 이 특수 효과가 1000컷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엄청 실감나. 그래서 후반 작업만 1년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네네. 네, 이 디즈니가 공을 들인 게 이런 좀 특수 효과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배경이 50년대잖아요. 네. 그걸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 아마 음악이겠죠. 그렇죠. 출동하기 전에 이제 둘이서 막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분위기 좋을 때 그때 이제 그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바야 콘 디오스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1950년대에 작곡된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이게 이제 곡 제목이 Go with God예요.
신과 함께 가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파티에 잘 어울리는 음악이기도 하지만 좀 이따가 거의 이 주인공이 우리의 버니가 신에게 운명을 의탁한 채 바다로 떠나잖아요. 네, 그 어떤 운명을 암시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서 이 노래를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이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버니와 미리암 사이에 야 드디어 아름다운 앞날이 펼쳐지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의 눈이 내리는데 Look at that. It's already starting to snow. 근데 갑자기 그 눈이 폭풍처럼 바뀌면서 이 사람들의 앞날이 혹독하겠구나 예고를 하는데 저는 그 어떤 특수효과보다 이렇게 좀 축복과 혹독한 시련을 한 컷으로 눈으로 엮었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뛰어나더라고요. 이 눈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얼면은 또 군대에서 그 눈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눈치였구나. 계속 치워도 끝이 없어. 역시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배우는 파인 크리스 파인이겠죠. 네. 근데 크리스 파인 같은 경우가 사실 함장 역할에 굉장히 최적화된 배우예요. 뭐냐면 이 작품에 출연하기 이전에 스타트rek이라는 작품에서 네. 엔터프라이즈호를 이끄는 커크 함장 역을 Take us 했거든요. out. Aye, aye, Captain. 융통성 없이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이 약간 우리 시진이 유시진 대위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고요. 버니 같은 경우 융통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그 해양경비 대원의 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허락을 맡아야 근데 그게 돼.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버니 같은 경우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작은 보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 are we gonna fit them all on this boat? We're only built to hold 12, including us. That's just regulation, though, right? 그래도 전진 구하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성격이 잘 어울리는 거죠. 예. 블록버스터도 디즈니가 만들면 다르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맞서서 싸울 줄 아는 인간의 숭고함. 국내 최초 개봉 더 파이니스트 아워스. 지금 바로 케이블 TV VO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진 영화의 매력을 알아보는 코너 마니아 티켓인데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의 감성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 그냥 애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정말 궁금해하는 몇 가지 대결들이 있습니다. 네. 누가 이길까 갑론을박이 장난이 아니었죠. 마니아 티켓 첫 번째 영화는 아재들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슈퍼히어로들의 대결을 그린 블록버스터 무비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입니다. 뿅! 슈퍼맨과 조드 장군의 격렬한 전투로 메트로폴리스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슈퍼맨의 만행을 지켜본 배트맨이 사회적인 고민거리가 된 슈퍼맨을 처리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배트맨 대 슈퍼맨, 신과 인간의 성역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You on top of everything else. You above all. 그리고 이 싸움을 부채질하는 한 사람, 슈퍼맨의 최대적이자 천재 과학자인 렉스 루터입니다. Born to destroy you. 그런데 렉스는 비상한 머리로 새로운 괴물을 탄생시키는데요. 상상만 해오던 세계의 대결에서 살아남는 슈퍼히어로는 누가 될까요?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입니다. 네, 배트맨 대 슈퍼맨. 언뜻 보면은 또 이 슈퍼맨이 아무래도 좀 더 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빤스만 벗으면 배트맨이 더 앞서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 그렇지. 근데 빤스를 못 벗기죠. 팬티를 벗으면 이제 그 평범한 기자인데 그 기자 상태에서는 초능력을 발휘하면 자기 정체가 들켜버리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배트맨이 좀 우위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안경 끄니까 클라크랑 닮았네요. 약간 그렇죠? 네. 뭔가 기자 느낌 이런 근데 느낌, 어떤 느낌. 클라크가 기자일 때 네. 나는 기사를 쓴 적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Kent!
Where does he go? 그런데 이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리는 항상 비우고. Still no cam? His disappearance raises questions. 능력자네. 숨겨진 주주라고 봅니다. 아, 네. 이게 누구 편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배트맨? 내 계좌 봤어? 아, 시간을 돌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꾸로 돌아. 근데 왜 빤스밖에 아니고? 그렇지, 그게 옛날엔 달랐거든. 근데 이게 같은 색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맨 오브 스틸부터는 이게 지금 포즈가 이상하네. 그 남성들의 그 어떤 그 중요한 부분까지 같은 색이죠. 근데 제가 볼 땐 그 승리자는 사실은 배트맨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배트맨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슈퍼맨은 한 1억 정도 넘게 있을걸요? 기자들이 제가 알기로 미국도 막 그렇게 높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재산이 뭔가 이게 의혹이 있다. 슈퍼맨 문제 있다, 의혹 제기. 근데 슈퍼히어로 중에 가장 재산이 없는 히어로가 누군지 알아요? 잠깐만, 스파이더맨. 얼마 있대요? 한 뭐 용돈 받으니까 한 2만 원? 맞아요. 20달러에 비스켓 한 봉지. 역대 배트맨을 연기했던 배우 중에 가장 어울리는 배우가 벤 애플렉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배트맨 대 슈퍼맨 이 시리즈의 원작처럼 이렇게 좀 얘기되는 작품이 있어요. 다크나이트 리턴즈라고. 네. 거기 보면 배트맨이 굉장히 피로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벤 애플렉 형이 사실 이 피곤한 얼굴은 세계 최고거든요. 그 잘생긴 얼굴로 뭔가 이상하게 피곤해 보여. 그러고 보면 벤 애플렉은 할리우드의 슈퍼히어로. 피곤한 것 빼고는 못한 게 없어요. 슈퍼맨하고 배트맨을 얘기하면서 예. 이제 제작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맨과 배트맨은 이제 DC에서 나온 슈퍼히어로죠. 그렇죠. DC하고 마블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좀 비교되는 그리고 대조되는 구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DC가 좀 더 클래시컬하고요. 약간 고전적인 느낌. 근데 마블은 상당히 모던하고 약간은 좀 진보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C의 히어로들은 정의실현에 엄청나게 목숨을 걸잖아요. We believe there's even a 1% chance that he is our enemy. We have to take it as an absolute. 근데 아이언맨, 마블의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정의실현도 지키긴 하는데 사실 놀이 같아요. 자기의 삶을 우선이야. 그렇죠. Starfighter 3 headed northeast. What, did you stop for drive-through? DC의 히어로를 영화 작품들 보면 작품성, 예술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마블의 아이언맨이라든지 캡틴 아메리카는 일단 대중적인 면모가 훨씬 더 강해요. 오락성.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모로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슈퍼히어로 영화 팬들의 흥미를 자극시키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 이 DC 코믹스 네. 배트맨, 슈퍼맨 진짜 광팬들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반? 사실은 배트맨 대 슈퍼맨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호불호가 좀 갈렸어요. 제일 문제가 됐던 장면이 하나 있었죠. 네. 배트맨의 엄마 누구? 마사. 슈퍼맨의 엄마 누구? 마사. 마사 드립. You're letting him kill Martha. Why did you say that name? Please, stop! Why did you say that name? It's his mother's name.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안 겪어보신 분들이 모르는데 경험담이 있군요. 내가 처음으로 영화 잡지에 글을 쓰게 됐는데 아. 내 담당 기자가 장성란 기자님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장성란이라니까? 감정이입을 했다는 거네. 감정이입보다는 저게 충분히 놀랄 수 있다. 그거죠. 배트맨이나 슈퍼맨보다 오히려 더 주목을 네, 받았다. 맞아요. 그 장면 나왔을 때 관객들이 배트맨과 슈퍼맨을 모두 지워버린 거예요. 모든 남성들의 꿈의 그녀, 원더우먼입니다. 이게 또 원더우먼이 TV 시리즈가 아닌
영화에 출연한 거는 최초라고 하네요. 배우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게일 가돗. 이름도 멋있죠. 네. 이스라엘 출신들은 또 여자라도 군대를 가잖아요. 네. 게일 가돗 같은 경우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원더우먼을 보면 여전사 이미지를 강력하게 살렸죠. 가돗 누나하고 저랑 싸우면 제가 100% 집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배트맨 대 슈퍼맨의 결론은 원더우먼이 다 살렸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사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히어로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대중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슈퍼히어로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남성들에겐 동경을 또 그렇죠. 심어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 초인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욕망의 결과물이 아닌가. 세계의 대결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지금 바로 케이블 TV VOD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다니까요. 신의 한 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저랑 함께 해보니까 좋으시죠? 뭐 역시 나의 영원한 파트너는 허나몽이다. 정말 영원한? 우리 함께 가는 거야? 허나몽 씨 덕분에 제가 참 이렇게 좋은 프로에서 또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제작진에게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후자, 제작진에게 인사말이죠. 그렇죠. 저는 원래 PD한테 잘해요. 저희는 더 재밌는 영화로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